뜨거웠던 이슈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큰 궁금증은 뭔데 자꾸 우리들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줘서 힘들게 해. 그렇죠.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했던 의사결정 적절했는가를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면 유례가 없는 결정이에요. 제가 삼성이라면 중성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300여 분이 이 정부 정책 기조가 조금 뭔가 물렁해지는 것 같다. 네, 뭐 네. 이렇게 후퇴를 확 하는 것 같다. 네, 아, 실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이번 주에는 우리 경제 전반의 어떤 정책 기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이제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은 관심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그 자리매김이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 진보 지식인 300여 분이 야 이거 잘 방향을 정했는데 지금 자꾸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또 앞장서 계신 우리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과학인데도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예, 교수하고 다른 직업 거지는 네. 뭐 3일만 하면 네네. 네, 뭐 그만둘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바쁘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300여 분이 이 정부 정책 기조가 조금 뭔가 물렁해지는 것 같다. 네, 뭐 네. 이렇게 후퇴를 확 하는 것 같다. 네. 실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지식인 선언에 들어가셨던 분이 대부분 교수분인데요. 교수라는 분들이 이렇게 조직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간격고 짧은 기간 동안에 3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는 어떤 강제성이 있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심정적인 공감대에서 마음속에 어떤 경고랄까요? 뭐 빨간 깃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모이지 않았나. 네. 저 이해는 됩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공과가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지금 성과 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탄력적 운영이라고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책을 담당하는 세력이 교체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그걸 맡으면서 약간 강도를 강약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정책 담당자들이 사실상 퇴장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장표 수석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 홍장표 수석이 이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고 평가되는 형식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걸로 퇴장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전형적인 기재부 관료인 윤종원 현 수석이 임명되는 과정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다음에 이제 선거가 있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제에 치중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앞으로 그 경제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네. 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쪽의 기술자들이 네. 들어가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 정책과 단기적인 이제 경기 변동 주기상의 어떤 정책적 보완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그 정부가 이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 구조 개혁이나 다 성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인 정책을 얘기한다면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쪽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 정책이라고 하면서 논의의 도마 위에 올라오는 정책은 규제 완화, 입법. 이거는 상당히 중기식의 이후를 보는 정책들이거든요. 진짜로 내년 이제 6개월 또는 1년 시기의 경제적 성과를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정책 시차가 가장 작은 정책이 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부칙의 시행일 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만들고 이제 사회가 적응하려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사실 지난해 이제 최저임금을 좀 빠르게 올렸고
또 근로 시간을 이제 52시간 이내로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뭐 나름 방향은 옳다. 근데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 네. 등등이 있는데 네. 좀 부작용들이 지금 많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뭐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저는 잘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네. 이제 현실적으로 막 터져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야 되느냐. 정부는 이제 그런 시도도 했어요. 사실은 은근슬쩍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을 깎고 과거로 약간 돌아가는 제스처도 취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을 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곳에 설정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기, 그것만 딱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실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건 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이제 수준의 임금으로 정착시키려면 네. 노동 수요를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동자를 고용하게 해야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서 네. 그 최저임금 수준이 이제 문제 없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그런 정책을 펴지 못했다.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잘못한 부분이다. 네. 이제 삼성 쪽 얘기를 네네. 한번 되짚어 보죠. 뭐 네네네. 일단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습니다. 건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저희 경제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또 연결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뭔데 자꾸 우리들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줘서 힘들게 해? 그렇죠. 왜 이렇게? 예.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네네.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가장 처음에 쳐다보는 것이 장부거든요. 실적, 장부, 그리고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적어놓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에 관한 논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란을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회계 관련 성과나 정보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혹시라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은폐된 것이 있다든지 왜곡된 것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 커다란 투자 위험을 가지고 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쳐다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와 이게 또 우연히 다 있더라. 그런데 그 승계 문제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했던 의사결정 그것은 국민 모두의 노후 재산에 연결이 된 것인데 그것이 적절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 처리 문제, 뭐 이제 그 금융위에서 증손위에서 이제 몇 가지 네. 결정을 했던데 네. 분식 회계 부분이 있고 이제 공시 위반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공시 위반도 분식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콜옵션 공시 위반은 분식 회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회계 기준서의 입장에서 보면 공시 누락도 중요한 분식 회계고 이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해서 뭐 순이익이나 자기 자본 숫자를 달리 적은 것도 분식 회계고 네. 다만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공시 누락을 분식 회계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분식 회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상장 폐지 심사를 촉발하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양자를 구분하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 말씀 중에 저 공시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위 그 바이오 에픽스인가요? 그 네. 부분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네네. 그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부분. 예. 거기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이제 증선이가 솔직히 말하면 판단을 좀 회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않은 회사를 이제 그 회사의 지배자가 이렇게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어느 날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생각을 참 잘못했다. 이 회사를 내가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헛것이었다. 이 회사는 공동 지배고 따라서 내가 이 회사를
내 몸처럼 회계 처리한 것에서 한 걸음 뛰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보석이어서 네. 내가 내 장부에 다 지우고 네. 이걸 커다랗게 보석이라고 썼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상장도 잘 되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서 나타난 우리 회사 숫자 그거 이상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좀 되더라.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고 네. 네. 그것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보겠는데 예. 그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 과정에서 그 당국이 하여튼 다 들여다봤고 지난 정부 때 네. 또 2016년에 상장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상장 그 절차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상장 규정을 다 지켰는지 뭐 이제 다시 네. 봤을 텐데 네. 그거 다 통과해서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시장에 가서 이거 괜찮은 회사인가? 아닌가 나름대로 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됐어 한다면 마치 그 재판에서 일사부재리를 어기는 것처럼 뭐 지난 정부 때는 이렇게 했다가 네. 정권만 바뀌면 뭐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이거죠. 예, 뭐 항의도 많이 네,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잘못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당국하고 짬짬이를 해서 이제 완전히 투자자를 홀랑 속인 거냐, 아니면 당국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국자를 속여서 허위로 이제 얻을 수 없는, 정상적이었다면 얻을 수 없는 어떤 결정을 얻어낸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이 당국이 누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깔려 있는데 이제 사실상 상장 결정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의 결정이 얼마나 잘 된 것인가. 그리고 거래소가 만약에 잘못된 장부에 의해서 속았다면 그런 것을 되돌리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나은 건지 그런 것은 이제 자본시장의 성숙도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뭐 미국 사례를 좀 들자면 미국에서 회계장부를 이상하게 쓴 거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고 이제 미국의 엔론이라는 네. 회사가 그런 것을 잘못했다가 이제 회사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컨설팅을 했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사도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뒤로 이제 사르베인 옥슬리법이라는 법이 나와가지고 회계 니네 이제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개혁들이 아픈 과거와 그 뒤에 비온 뒤에 땅 굳는 모습 이게 한꺼번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장 폐지가 실제로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패닉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물론 이제 사태를 주시하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얻은 이 손해를 보시면 이제 당장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손해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보전받는 방법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장부를 엉망으로 기재해서 생긴 손해는 이제 증권 분야 집단소송이라는 아주 제한되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또 정책적 그 보호 구제 장치가 네.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다행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켓이 두둑한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의사결정자인 이제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삼성물산, 네, 네. 삼성물산의 30% 이상 가진 사람은 이제 총수 일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네, 검찰 수사로 입증이 된다면 네. 아마 뭐 알겠습니다. 다 받아내실 수 있죠. 형성된 주가 자체가 얼마나 적정한가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뭐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쪽 업종의 많은 그 기업들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네네. 콜옵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네네.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실제 그 콜옵션에 대한 공시를 당시 누락했다 하는 부분이 실제 어떤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되나요, 그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콜옵션은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콜옵션을 판 사람, 그러니까 삼성 여기 같은 쪽이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회계적인 용어로는 이제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되는 모양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쉽게 말하면 빚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빚을 속인 거거든요. 빚이 있다는 얘기를 싹 빼먹고 있다가 2014년에는 나 빚이 있어. 근데 얼마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빚이 있어. 요만큼만 딱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제 합병이 일어나면 그렇죠. 네. 빚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리는 것과 알리지 않은 것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네. 이제 가치 평가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분명히 비대칭 정보래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반 투자자는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만약 있다라는 게 다 알려졌다면 얘기가 형성된 달라졌다. 가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지만 그게 알려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을지 말하기 어렵고 또 하나 그냥 주가가 뭐 그 일대 0.35를 정당화하는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적정 가치 평가와 적정 합병 비율을 재계산을 했는데 그때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금융위 증선위 쪽에서 공신으로하고 이제 검찰 고발을 했고요. 했나 이제 한다고 했는데 예. 했고요. 이제 분식 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독원으로부터 이제 재감리를 하라고 했는데 재감리를 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증선위 결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증선위 결정은 유례가 없는 결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결정은 이제 삼성 측에서는 우리 행정소송하겠다라는 어떤 불복의 의사를 미리 굉장히 강하게 여러 차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이 절차상의 이상한 예외나 뭐 흠결이나 이런 게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요번에 증선위 결정을 보면 아예 흠집을 내려고 작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종 결정도 임시회의에서 했거든요. 뭐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없이 콜옵션 누락 고의다 이거가 이제 결정의 핵심인데 그걸 임시회의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뭐 그다음에 중간에 이쪽을 봐야 된다 저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도자료를 막 뿌리고 그다음에 요번의 경우에도 결국은 단계적 의결을 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절차적 하자의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삼성이라면 증선위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하나하나 다 고리를 걸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자꾸 찌그락찌그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냐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건이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그 삼성물산과 모직인가요? 그 합병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입장,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 말씀하신 콜옵션 그분이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저 가치를 불렸다 이렇게 회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모직 그 합병을 할 때는 제일모직 가치를 키우려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키우고 키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키우다 보니까 에피스 가치를 키웠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에피스 가치의 40%가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스 가치를 뭐 이거 맨날 적자니까 이거 가치 0이다 이랬으면 그 40%도 별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부채로 반영을 해버리고 나니까 제일모직 가치가 뭐 줄줄줄 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적정합병기율을 자체 추산할 때 3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된 것 같아요. 한 번 했다가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합병 비율을 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하라고 그랬다가 그게 너무 심하니까 중간에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중간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시뮬레이션 저런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알려져 있으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컸겠죠. 다시 조금 처음 쪽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만 금융 쪽으로도 이런 쪽의 제도 개선이 이제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역시 여기도
속도 조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 그룹들의 어떤 금융 계열사를 통한 그 어떤 지배력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법, 보호원법 등등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손을 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말을 자꾸들 얘기하는 게 너무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 네. 뭐 대표적인 대기업이니까 삼성을 겨냥해서 이제 하다 보면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한쪽을 한 대기업을 겨냥하다 보면 뭔가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렇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이번 정부가 삼성에 대해서 전혀 저는 적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가서 뭐 일자리를 부탁하고 네. 또 이제 언론 보도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네. 또 재벌 총수 세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려고 그러니까. 한다. 이런 얘기가 그럼 나오는 그럴 수 있는 거 보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강하게 우리 정 교수님은 비판을 또 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뭐 아주 깊숙하게 개입돼 있는 이제 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그것이 이제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나왔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관료들을 두고도 이 사탕 발림에 빠져서 재벌들 주는 단기 효과에 그냥 푹 빠져 있다. 네, 네. 마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제 워딩이니까 네, 네. 이건 이제 제가 해명을 네, 해야 네, 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대 정부가 언제나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결국 찾아가서 이제 뭐 일자리를 좀 네. 늘려달라, 투자를 좀 해달라. 그 대신 정부는 규제 완화로 화답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와 정책 방향 선회를 네, 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제 10년 동안 그런 정책을 많이 썼지만 네,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달콤한 과자니 알겠습니다. 마약이니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끝으로 마지막 앞으로 경제정책 지금 괜히 좀 어떻게 보면 낮은 점수 받고 있고 혼이 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제언을 한두 마디 더 해주신다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정책과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정책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을 쓰면서 단기 효과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부분은 국민과 대화로서 막말로 인내를 부탁해야 될 네.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단기 성과 그 자체만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네. 써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장기 정책을 쓰면서 단기 성과에 연연하는 모습이 네, 네. 안타깝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걸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아까 그런 조급증이라든지 옆에 이제 기대라든지 높은 기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예. 하여튼 오늘 시원시원한 말씀을 대단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경제 계절이 다시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팀도 새롭게 또 일부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워크를 맞춰서 우리 전세인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팀워크를 토대로 단기, 장기 잘 타협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